안녕하십니까.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오늘은 코인 트레이딩 스쿨의 본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매도 저항선과 매수 지지선에 대한 것입니다. 매도 저항선이라는 것은 위에 걸리겠죠. 이렇게 위에 걸릴 겁니다. 매수 저지선은 이렇게 밑에 걸리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이 설치했다가 이게 그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에 설치해 놓고 이동하지 않으면 그게 마지노 벨트로 굳어졌다고 우리는 합니다. 또 반대로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곳, 물러나도 절대 이제 최고의 보루, 이것도 역시 마지노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매도 저항선과 매수 지지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매도 저항선이라든가 매수 지지선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바로 시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 심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투자 심리는 대표적인 게 뉴스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심리 지수를 이렇게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수는 시황 지수라고도 하고 투자 심리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격을 움직이는 추진력이죠. 가격이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0.9 이하로 떨어지면 침체기라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5 이상이 되면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 10 이상 되면 조정기라고 보는 거고, 30 이상 보면 화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격을 미는 힘,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뉴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전 세력들의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훔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세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추진력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력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막는 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하는 힘, 지지하는 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가격을 위에서 못 올라가게끔 저항하는 것을 매도 저항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막는 선을 매도 지지선이라고 하고, 이게 오래되면은 또 많아지면은 마지노 벨트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세에는, 대세 말고 시세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매수 지지선과 매도 저항선이 물량은 쌓아놓는 거 맞는데, 물량이 많은 건 맞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지금 이제 매수 지지선을 지금 제가 바이낸스 매수 지지선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매수 지지선을 제1차 누가 치느냐 하면 바이낸스가 친다라고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자기네가 정보를 많이 주고 있고 뉴스를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물러나면서 마지노선까지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을 현금화시켜야 나중에 매도 저항선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하는 데도 꼭 필요한 가격 관리 정책, 가격 조작 정책이라고 합니다. 매도 저항선을 이루는 것은요,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10개를 제가 또 혹은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그 뉴스는 무엇으로 감시하냐면 온체인 지표로 감시합니다. 온체인 지표는 정말 이게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갖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런 거 몰라도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차차 얘기하기라고요. 반면에 매수 지지선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컨대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데서 싸면 살려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싸면 사겠다는데 어디까지가 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러겠죠. 지지선이 안 됩니다. 저지선도 안 되고 지지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느냐? 제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가 하고 그 이어서 모든 거래소들이 추종해서 합니다.
그게 제1번이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긴 블록렉이 지금 이제 ETF를 갖다가 할 때 여기서 매수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기관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팔거나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그 친구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도매하죠, 도매. 물량을 많이 가진 측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매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OTC, 장외거래소라고 합니다. OTC에서 마치 부동산 거래하듯이 말이죠. 서로 얼마 내 살게, 얼마에 팔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00BTC도 살고 팔고 뭐 10만 BTC도 뭐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0만 BTC까지는 거의 안 사는데 만 단위는 거의 장외거래소에서 사고 팝니다. 그러면 깜짝 같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래들끼리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뭐가 있느냐면 바이낸스에도 바이낸스라는 것은 센트럴 익스체인지, 바로 뭐냐면 중앙화 거래소거든요. 그 안에도 덱스 거래소가 있어요. 디센트럴, 다시 말해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다고요.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도 P2P 거래를 한다고요. 자기네끼리 개인 대 개인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도매를 하죠. 도매를 해서 웬만하면 시장가를 해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뭐 사는 측이나 파는 측이나 시장가를 해치면 자기네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짓을 안 하고 장외거래 혹은 덱스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수 지지선에 가담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싸게 살 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 지금 현재 가격이 58,000인데 나는 5만 불이면 살게. 양이 많으니까. 그 떨어질 거 감안해서 그것을 갖다 떨어질 거 감안해서 뭐 싸게 살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하기 때문에 굳이 싸게 살려고 이게 매수 지지선에 걸어놓는다? 시장에 걸어놓는다? 없습니다. 저는 온체인 감시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이 온체인 감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온체인 감시가 뭔가 하면요. 대량 물량이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이동할까요? 인터넷으로 이동하죠. 네? 그걸 온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 지지선은 이렇게 열 항목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바이낸스가 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른 거래소들이 추종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 쳐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이낸스도 혼자만 매수 저지선 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이 알게끔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인 보내는 거 한번 볼까요? 사인 보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현물거래소, 비트코인 현물거래소인데요. 사인을 어떻게 보내는가 볼까요? 지금 현재 척 보세요. 여기서 3314 BTC? 그러면 이것은 시장을 형성한 건데요. 설사 374 BTC 가지고 매수 지지선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밋으로 걸었다는 것이고 지정가 걸었다는 얘기고 이 안에는 스탑 리미트 혹은 마켓 즉각 거래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인이다. 무려 이것은요. 이게 58,000불 1비트코인은 58,000대의 가격에 314개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세요. 3만 개 이상이 지금 이제 이 안에 대기하고 있다. 즉 다른 거래소까지 합치면 거의 3만 개의 물량이 크립토 커런시에서 바로 여기 오면 그것도 한꺼번에 팔지도 않아요. 조금씩 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거기다가 이렇게 뉴스나 정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물러나고 대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하는 도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데 OTO 대기 주문을 걸었어요. 그런 이건 뭐냐면 두 개의 대기 주문을 동시에 걸은 것이죠.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걸어놓은 거고,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지금 이제 양쪽 주문을 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one trigger others, 한쪽에 트리거에 걸려서 주문이 완성되면 바로 others, 다른 것들은 다 취소된다. 이런 대기 주문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물 거래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래 놓고는 이쪽으로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OCO가 쳐지는 거죠. 그건 어드밴스드 TP-SL이라고 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OCO, 현물에서는 OCO라고 그러는데 선물에서는 TP-SL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로 배울 때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내가 아무런 포지션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주문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쭉 가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시세가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황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막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막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사실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걸 그릴 때 내 실력만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제 실력으로 그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저항선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나왔겠죠. 여기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 OT 주문 걸어서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 먹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하게 되면 아직 여러분들 수준에 못 맞추니까 제가 지금 초보자 수준에 지금 박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매도 저항선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처럼 매수 지지선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매수 지지선은 뭐를 보라? 바이낸스만 먼저 봐라. 그러면 거기서 딱 굳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지노 벨트까지 서서히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후퇴를 해가면서 자기네가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작전을 말이죠. 고래들 양대 진영이 있죠. SV 진영, 사토시 버전 진영, ABC 진영, 서방계 진영, 중국계 진영. 여기가 합의를 이끌어내려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최악의 경우는 면했는데 지금은 그 매도 물량이 이 고래들 진영을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래 진영은 콜드 월렛이거든요. 잘 안 꺼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핫 월렛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이 전부 작전, 즉 가격, 나쁘게 말하면 가격 조작 정책이고 좋게 말하면 가격 관리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거래소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제일 먼저는 현금은 여기서 다 소진됐으니까 사느라고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래소 물량들이 있죠. 애들이 귀신같이 제일 먼저 좋은 금액에 다 팔아서 물량을 채운다고요. 장단기 보유주들이 거래소 이체 물량. 이번에도 있었죠. 무려 여기서 보면은 여기 33,500개 이게 바이낸스로 보냈던 게 단기 보유주들이 보낸 걸 내가 잡아냈는데 여기 있다가 바이낸스는 저걸 받아가지고 33,000개만 팔아먹은 게 아니고 47,000개를 팔아먹었죠. 은근히 자기네 것도 14,000개 더 얹어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 기회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진 금액에 또 사겠다는 거야. 거기에서 이 매수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 이 매수 지지선은 아까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후퇴하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가면서 가격을 저지하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 저항선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매도 저항선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무리 단순하지 않아도 이런 10개의 과정을 우리가 뭘 보고 안다? 이 세상이 정말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팔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매도 저지선이 되겠습니까? 많은 물량이 가야 그게 저지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절대 우리 눈을 피하지 못하는 게 온체인 감시망입니다. 온체인 감시를 우리가 하는데 다 감시하느냐? 너무 많아요, 항목들이. 그런데 나는 그동안 쫙 분류를 해서 10개만 감시하자. 그래서 감시 목록을 제가 정한 거죠. 그러면 이 감시 목록이 왔을 때 마운트 곡수 해킹 관련 황금 물량, OTC 장외 거래소 오버 물량,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OTC 장외 거래소가요, 원래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채굴자들이 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채굴자들이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파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외 거래소에서 귀신같이 작자를 찾아서 판단 말이죠. 시장 영향 안 받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때까지 온체인으로 감시한 부에 하면 1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이 거기에 있어요. OTC 장외 거래소 쫙 흩어져 있는데 보면 한 10만 개 비트코인들이 움직이 있는데 갑자기 15만 개 됐다? 13만 개 됐다? 그러면 저는 번쩍하죠. 왜? 이거는 시장에서 팔겠구나. 에? 시장에서 팔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시장의 매도 지지선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매집에서 도매로만 팝니까? 소매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 남기기 위해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OTC 장외 거래소 오버 물량도 우리는 보여야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콜옵션, 콜옵션이 그게 미체결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 콜옵션을 걸어놨다가요, 지금 체결해야 될 시점인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안 팔죠. 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럼 미체결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서 조금씩 팔거든요. 그게 매도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환수되어 있는 정부 매각도 재밌는 게요. 이번에도 독일 5만 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한 2만 개 팔았는데, 이거를 팔 때 물론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불법 환수해서 차 압류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팔 때가 오는데, 이거 팔 때 장외거래소도 안 팝니다. 자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무법천지의 그 OTC 장외거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 결국 이런 물량들을 공신력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 맡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매도 저항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오더북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는데, 그 이유를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8년간 해오면서 전부 매도 저항선한 것을 내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처럼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전부 제일 큰 것들이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감시하자. 그 많은 걸 다 정보가 와도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10개의 뉴스, 그리고 매도 저항선을 형성하는 또 10개의 정보, 이것만 감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매일 여러분들 시황 분석할 때 주요 뉴스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저항선은 역시 매수하고 매수 저지선, 매수 지지선하고는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왜냐하면 이런 대량 물건을 이 사람들이요, 대량 물건을 살려 그러면 가령 매수 지지선을 쳐서 사는 게 아니라 OTC나 덱스 거래소에다가 야, 나 10,000개 살게. 싸게 줄래? 이 시장가보다 한 10,000불 싸게 줘. 이렇게 해서 사는 건데 왜 여기 매수 지지선을 걸겠습니까? 당연히 안 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아니다. 성격이 달리한다. 그러면 매도 저항선은요, 주체가 다양하니까 좋은 뚫고 들어오고 올라온다 해도 조금 탄력성이 부족해요. 주체가 많은데 이 사람은 팔 거고 저 사람은 물러날 거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매수 지지선은 다르다고요. 매수 지지선은 바이낸스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작이 빨라요. 동작이. 조금 팔고 조금 후퇴해버리고 조금 팔고 후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탄력성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정할 때 바로 우리는 뉴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 지수 이걸로 파악을 하는 게 이게 추진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장애물, 반대, 방해물을 갖다가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에가 아래가 틀리다 성격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만일 여기서도 지금 이제 여기서 쭉쭉 떨어지면 이게 쑥쑥 물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세가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위에는 정말 중대한 뉴스가 터지지 않을 때까지는 함부로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현재 해리스가 승리 확률이 지금 53%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 우회가 깨지질 않아요, 잘. 이 우회가 깨지려면 엄청난 뉴스가 필요하죠. 뭘까요? 바로 9월 26일에 있는 금리 인하할 때 0.5% 50pp라 그러죠. 그것만이 깨뜨릴 수가 있는 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안 물러난다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물러나는 데가 있고 파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서로 틀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전체 트레이딩에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매도 저항선이나 매수 저지선, 지지선이 오래 굳어지면 안 무너질 때 그걸 마지노 벨트다라고 하고 또 무너지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많은 물량을 쌓을 때 그걸 마지노 벨트라고 한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심리는 추진력 이렇게 이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울타리 쳐서 방해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가게 되면 딜레마에 빠진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일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